엔비디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숫자는 탄탄합니다. 근데 주가는 왜 떨어질까요? 지금 우리는 초고속 성장주로 갈아타야 될 때가 맞습니다. 그럼 오늘 엔비디아 4분기 실적 왜 떨어지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랑, 그렇다면은 올해 우리가 누릴 초고속 성장주는 어떤 게 있는지, 사렙타 테라피틱스 소개까지 한번 해볼게요. 엔비디아 4분기 실적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4분기 실적 좋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게 되면은 전년비 78% 성장한 매출액, 그 다음에 전년비 71% 성장한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어떻죠? 8%씩 두 번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고속 성장이 끝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가이던스를 준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430억 달러,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71%를 예상했는데요. 이게 사실 매출 총이익률이 더 떨어진다는 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작년에 매출액 성장률보다 더 큰 이익 성장을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매출액 총이익률이 높은 속도로 치고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보다 더 많은 이익 성장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올해 1분기에 71%라는 매출액 총이익률은 작년 4분기 75%보다도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적은 매출액 성장, 그 다음에 낮아진 매출 총이익률을 감안하면은 거의 성장을 분기별로 못하고 있지 않냐 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경영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조차도 외부 변수가 없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저께부터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 통해서, 말레이시아 이런 데 통해서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왜 주가가 강하게 더 반응할 수밖에 없었냐? 이로 인해서 외부 변수가 엔비디아한테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투자자들이 걱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가뜩이나 지금 분기 성장을 거의 못하는 가이던스 줬는데 외부 변수까지, 예를 들어 트럼프가 관세라던가 아니면 뭐 중국의 수출 제재를 더 심하게 강화한다던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하고 혹시 만약에 분기 역성장까지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지금 엔비디아가 받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만 봐오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엔비디아의 초고속 성장 구간이 좀 마무리되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만약에 가이던스 자체를 분기별로 뭐 20%, 30% 뭐 이렇게 치고 간다고 줬으면은 이런 부분 걱정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AI 열풍이 올해로 거의 한 3년째 접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총이익률이 사실 AI 열풍 초반 때는 한 60%대에서 작년 70% 중반, 75%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요런 구간 때 만약에 이런 우려가 있었다면은 사실 주가가 거의 무시하고 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성장주의 끝은 이제 낭떠러지죠. 이 근처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흔들리는 마음이 커지는 거죠. 물론 저희는 엔비디아가 올해 끝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야후 가이던스에 지금 50%가 잡혀 있는데 저희도 올해 엔비디아가 한 50% 정도는 이익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단 외부 변수가 없을 때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영진도 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안정화돼서 75% 마진을 아마 다시 회복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투자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당장 다음 분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에 관한 우려, 그리고 엔비디아가 초고속 성장 구간이 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변수나 투심이 흔들리는 우려를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초고속 성장 구간에 있는 주식을 사게 된다면은 이런 외부 변수나 이런 마음, 주가 흔들림이 더 강한 그런 성장으로 뚫고 갈 수 있는 주식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식은 바로 사렙타 테라피틱스라는 주식입니다. 자, 사렙타 테라피틱스, 저희가 라이브에서는 여러 번 다뤘는데요. 이제 실적 4분기 실적이 발표하고 4분기 실적과 그 가이던스를 확인하면서 저희가 2025년도 주력 종목으로 삼으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렙타 테라피틱스 어떤 회사냐면은 듀센 근위 영양증이라는 약을 치료하는 약을 엘리디비스라는 신약을 2023년도 6월 달에 발표를 한 회사입니다. 아주 파릇파릇한 신약이죠. 그래서 이 약을 토대로 작년 2024년도 처음으로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할 만한 이제 해가 2024년도였는데 이때 퍼 33배 정도 끝났으니까 35배 정도의 이제 아마 적정 가격을 형성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분기 실적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4분기 실적 전까지는 그러니까 EPS가 아주 적었어요. 지금 우리가 히스토리를 살펴보게 되면 1분기에 작년 1분기에 0.7, 2분기에 0.3, 3분기에 0.6. 근데 4분기에 1.9달러가 났어요. 한마디로 4분기 실적이 한 해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이 경영진이 제시한 가이던스가 신빙성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를 가늠할 수 있는 실적이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 전에 저희도 그렇고 다른 투자자들도 그렇고 되게 긴장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4분기 실적 막상 까니까 어때요? 물론 예상치였던 2.06달러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1.9달러라는 거의 근사치의 숫자가 나왔어요. 전분기 대비 무려 거의 3배가 성장한 숫자죠. 이런 걸 보고선 저희가 사렙타 테라피틱스 경영진 가이던스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게 돼서 지금 저희가 투자를 감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야후 컨센서스 기준으로 경영진은 매출액 가이던스 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출액 가이던스는 31억 달러, 그 다음에 야후에 있는 대로 EPS를 하게 되면 약 10달러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인데요. 만약에 퍼 35배를 적용하게 된다면은 올해 350달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246% 정도 상승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자, 저 2024년도에 3.69달러가 EPS였는데 2025년도에 10달러. 더 잘해서 만약에 하이까지 난다면은 13달러 정도까지 이제 이익이 날 수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초고속 성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4분기 실적 한 번을 1.9달러가 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10달러라는 이 실적이 실제로 나기 위해서는 2025년도 1분기도 역시 이와 비슷한 실적이 나야겠죠. 즉 2025년도 1분기까지는 투자자들이 살짝의 의심과 긴장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사렙타 테라피틱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1분기 실적이 또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한 후가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과열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1분기 실적이 나오는 5월달까지는 조정을 통해서 조금 정리가 되면은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힘을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야,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미들맨이었던 엔비디아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사렙타 테라피틱스,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한 다른 종목들 역시 지금 조정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위험을 회피하고 또 동시에 기회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사렙타 테라피틱스가 물론 올해 엄청난 성장이 잡혀있는 건 맞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분기 실적이 물론 잘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만약 어떤 일로 인해서 안 나왔을 때도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위험을 회피해 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승리를 굳히는 행동을 그때 가서 취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는 물론 뭐 거의 한 종목 수준까지 늘리긴 했지만 5종목은 최소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전체 비중의 20% 정도가 거의 한 종목에 들어가는 최대 비중으로 삼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최소 5종목 이상까지는 분산 투자를 해주셔야지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나 변수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음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혹시나 예상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분산 투자라는 거 꼭 잊지 않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이제 계속 뭐 제닉이라던가 사렙타, 그 다음에 뭐 크리스탈 바이오틱 이런 것들을 다 추천하는데, 이런 영상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말했던 것처럼 1분기 실적들이 다 모두 중요해요. 제닉도 물론 4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았는데 사렙타랑 비슷한 경우죠. 1분기 실적이 또 역시 고성장이 잡혔기 때문에 이게 잘 나는지, 박은정 연구원 말대로 잘 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역시 미래의 선투자자 초고속 성장주 전문 채널 미래의 선투자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야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계속 하는지 2025년도 주식시장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함께 추적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분석과 그 다음에 저희가 2025년도 주력 종목으로 삼고 있는 사레타 테라피틱스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종목, 그 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나는 걸 계속 추적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종목 발견하게 되면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너무너무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